EJ 수학 1-A 26강 시작하겠습니다. 26번째 테마로 도형의 계량인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공간 도형의 계량입니다. 이 공간 도형의 계량에서는 문제풀이와 함께 중요 개념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정사면체의 계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 ABCD가 있다. 다음의 값을 각각 A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가로 1번이 A에서 삼각형 BCD에 내린 수선 AH의 길이를 A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면체 ABCD의 최적을 A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갈로 1의 H에 대해서 H에서 삼각형 AB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갈로 3번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문제풀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1번 A에서 삼각형 BCD에 내린 수선의 길이 AH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도형을 볼게요. 정사면체가 칠판에 놓여져 있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사면체에서 수선 A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꼭지점 A에서 삼각형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이 수선 AH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수선 A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 개념과 공식들이 있는데요. 이 중요 개념과 공식들을 살펴보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어떤 면으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그것은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삼각형으로 모든 면이 둘러싸여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 정삼각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죠.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해됐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해되셨나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각이 각각 60도다. 모든 각이 각각 몇 도라고요? 60도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정삼각형의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면적. 이해됐습니까? 면적, 넓이. 이렇게. 자, 정삼각형하고 관련된 내용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과 면적 구하는 공식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무게중심이 뭐냐면 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십시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꼭지점 A에서 변 BC에 중점을 이은 선분이 중선이 되는데 이 중선을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겠습니다. B에서도 하나의 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C에서도 하나의 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죠. 각각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지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무게중심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그 성질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중선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중선을 봤을 때도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선을 보더라도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촬영하게 되는 도형의 성질 파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 점이 꼭지점 A에서 정사면체에서 꼭지점 A에서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 H가 뭐냐 하면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정사면체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면체에서는 수선의 발이 곧 무게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꼭지점 D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이은 중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이죠. 중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2대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D의 길이가 A이고, 그 다음에 HD의 길이를 알면 AH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삼각형의 높이와 면적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우리는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아셨죠?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를 곱하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삼각형, 즉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를 곱하면 되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를 제곱해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해 놓으시고, 정삼각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이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 아닙니까? DH, 자, 여기 보면 2라고 하죠. DE의 길이가 뭐냐면 D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이 중선이 수선이 되면서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DE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가 2하고 1이니까 전체가 3이죠. 전체 3 중에 2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3 중에 2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 하면 이 DH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루트 3A에다가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가 3인 거에 2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이 길이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DH의 길이를 구했네. 그쵸? DH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H는 어떻게 한다고요? AD 길이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DH의 제곱을 빼죠.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AD는 A가 되니까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DH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삼각형의 높이에다가 3분의 2만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AH의 길이를 구하면 3분의 루트 6 하고 한 변의 길이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데,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에다가 한 변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면 좀 편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꼭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기를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에다가 한 변 길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갈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로 문제는 정사면체 ABCD의 최적을 A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인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정사면체 놓여져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사면체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정사면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각뿔이죠. 그죠? 정삼각뿔인데, 이 정삼각뿔의 부피, 즉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BCD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이 정삼각형의 면적이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정삼각형의 면적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이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AH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3분의 루트 6 한 변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면 12분의 루트 2 한 변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사면체의 최적은 12분의 루트 2의 한 변을 세제곱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갈로 2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갈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1의 H에 대해서 H에서 삼각형 AB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정사면체가 있죠. 그래서 이 H에서 뭐냐면 삼각형 ABC에 수선을 이렇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수선을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ABC에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그 점을 선생님이 F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수선의 길이 FH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HF, F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얘를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여기.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H, 그 다음에 CH, BH가 있는데, 이 도형이 뭡니까? 뿔인 거 보이세요? 뿔인 거? 삼각 뿔로 보이는 거? 그래서 저 부분을 선생님이 따로 떼갖고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져갈 것이냐 하면은 이런 원리를 가져갈 거예요. 보시면 3분의 1에다가 이 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뿔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에다가 BCH, 요 밑면의 넓이죠. 밑면의 넓이. 요거 밑면의 넓이. 밑면의 면적. 밑면의 면적에다가 높이가 바로 뭐냐고, AH가 됐죠. 높이가.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삼각형 BCH의 면적에다가 높이 AH를 곱하면 이 녀석의 최적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최적은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1에다가 삼각형 ABC를 밑면으로 하는 면적입니다. 얘를 밑면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밑면으로 하고, 삼각형 ABC를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뭘로 한다? FH로 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최적을 구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나오는 결과는 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한 최적이나 최적이 똑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수선의 길이 구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에다가 삼각형 BCH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3분의 1에다가 밑면의 넓이, BCH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에 됐습니까? 2분의 1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C 길이가 A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이게 이 높이가 되죠. 이게 이 높이가 됩니다. 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전체가 2분의 루트 3a였죠. 됐습니까? 그것에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요?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에, 자, 보세요. 2분의 루트 3a라는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삼각형 BCH의 넓이가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H 3분의 루트 6a인 거 아까 구했죠. 자,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뭔가요? 정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 됐죠. 그리고 FH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덩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수선의 길이 FH는 9분의 루트 6 한 변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낙담하지 마시고 자꾸 도전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됐으면 저는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9와 9에 내접하는 정사면체의
최적 B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에 9가 내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갈로 1번 9의 반지름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사면체와 9의 최적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보고 가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점검해보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의 표면적과 9의 최적입니다. 9의 표면적은 건널비를 뜻합니다. 건널비. 자, 9의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래서 4파이R 제곱. 9의 최적은 얼마냐면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시고 9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9의 표면적하고 9의 최적 구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까요? 9의 표면적이 얼마라고요? 4파이R 제곱. 그 다음에 9의 최적이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이해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9의 반지름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가 놓여져 있고요. 그게 정사면체에 내접하는 9가 이렇게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9의 반지름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9가 나오게 되면 9의 중심을 표시하고 그 9의 중심에서 보조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그 보조선을 걷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만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선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조선 걷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9의 중심을 잡아서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까요? 이렇게 그어보죠. 9의 중심에서 정사면체 각 꼭지점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꼭지점 A에서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가 내렸죠. 그 점을 H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보조선을 잘 그을 수 있겠죠. 왜 그었을까요? 왜? 이것 때문이죠. 정사면체 ABCD의 최적이 사면체 OABC, 그 다음에 사면체 OCDA, 사면체 ODAB, 사면체 OBCD의 최적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조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정사면체 ABCD의 최적은 우리가 앞쪽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정사면체 최적은 12분의 루트 2에다가 한 변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사면체의 최적들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가 여기서 핵심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OABC라는 이 사면체의 최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보시면 ABC를 밑면으로 한다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면체의 높이는 뭐가 될까요? 5에서 9의 중심 5에서 정삼각형에다가 9의 반지름을 내리면 사면체의 높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3면체 부피를, 최적을.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다시 OCDA라는 3면체의 최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또 밑면 ACD가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높이가 9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면체 ODAB를 보시면 또 삼각형 ABD가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쵸? 밑면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도 9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면체 OBCD에서도 밑면이 BCD 정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면적. 그리고 높이가 뭐예요? 9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4면체의 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최적을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밑면이 전부 다 정삼각형으로 똑같고 높이가 전부 9의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4면체 OBCD의 최적을 하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밑면, 정삼각형 밑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죠? 일단 3분의 1을 하셔야죠. 3분의 1에다가 밑면, 정삼각형 면적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높이가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분의 루트 3 A 제곱 R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OBCD의 최적을 구해서 뭐 한다고요? 곱하기 4를 하면 ABCD의 최적과 일치한다라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반지름 R을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덩식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곱하기 4. 그죠? 자, 이것을 풀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12분의 루트 6 한 변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 생각하는 이 정사면체 ABCD의 최적이 4개의 사면체의 최적의 합과 같다라는 원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은 정사면체와 구의 최적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일단 정사면체의 최적은 12분의 루트 2 한 변 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구의 최적을 구하면 구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죠. 반지름 아까 구했잖아요. 얼마라고요? 12분의 루트 6 한 변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해서 216분의 루트 6 파이 세제곱. 됐나요? 그러면 b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데 정리하시고 나면 이렇게 사면체, 정사면체와 구의 최적 b가 18대 루트 3파이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정사면체와 구와 관련된 공간 도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예제 3번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3번에서는 공면상의 체단 거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한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 대한 대비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지름이죠. 밑면의 지름 AB가 2A입니다. 밑면의 지름 AB가 2A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 OA가 3A입니다. 모선의 길이 OA, 이 길이, 이게 모선이에요. 이게 3A가 되는 거예요. 이게 3A면 얘도 3A고 얘도 3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직원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추는 원뿔입니다. 원뿔이 있다. 그 다음에
모선 OB 위에 OC 길이가 A가 되는 점 C를 취하며 점 C에서 원뿔, 직원축 원뿔의 청면을 따라서 점 A까지 C를 그을 때 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렇게 뭐냐면 C에서 이렇게 뭐냐면 원뿔의 청면을 따라서 이렇게 거서 A까지 거슬 때 이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표현해 봐야 되겠죠. 이 길이가 2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OA 길이가 이게 3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OC 길이가 이게 a라고 했습니다. a. 이것의 최소값 문제는 핵심이 전개도에서 가장 최소값, 즉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체 도형은 뭐라고요? 전개도를 만들어서 전개도 상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개도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 원뿔의 전개도를 살펴봐야겠죠.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원이 딸려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름이 2a라고 했고요. AB 지름이 2a라고 했잖아요. 이게 2a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OC가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모선 OA 길이가 3a라고 했죠. 표현할 거는 다 전개도에 표현하세요. 자, 그래 놓고 뭐냐면 이 OB라고 하는 게 여기서 딱 보세요. 이게 이렇게 딱 반이 돌아갔죠. 반. 이 원뿔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반이 이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반이 잘린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길이, 즉 뭐냐면 이렇게 CA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인데 직선 길이죠. 이게 이렇게 전개도 펼쳤을 때 얘를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얘를 이렇게 펼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펼쳤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 알고 이 변의 길이 알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각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요? 두 양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 여현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각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을 찾아야 됩니다. 이 중심각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 중심각을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부채꼴 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와 같다라는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채꼴 호의 길이와 이 원 둘레가 같다라는 원리를 적용시킨다고. 됐죠?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와 원 둘레가 같다. 원주. 됐나요?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는 2파이의 모선의 길이입니다. 2파이의 모선의 길이의 360도분의 중심각,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놨죠. 그래서 머릿속에 안 계셔야 돼요. 2파이 곱하기 모선 360도분의 중심각. 오케이? 자, 그리고 원의 둘레죠. 2파이 r인 거 이해되시죠? 2파이 r. 이 원리를 적용해서 뭘 구하느냐 하면 이 세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세타는 120도가 나옵니다. 120도. 120도가 나오니까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이 각이 60도가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연 정리를 이용하면 CA 제곱은 이렇게 가겠죠. CA 제곱은 양변 A 제곱 그 다음에 3A 전체 제곱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곱하기 3A 코사인 60도요. 됐나요? 그래서 CA 길이를 구하면 루트 7A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입체 도형에서도 여연 정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연 정리는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최단거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최단거리 문제를 푸는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선 길이를 찾는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공간 도형의 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공간 도형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다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고 정리하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